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초보맘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해서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다가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술을 하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겠다는 희망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주변의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이는 너무 예쁘지만 육아를 하다 보니 내 인생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쉽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보다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자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 아기는 밤낮이 바뀌어서 밤엔 자지도 않고 안아서 재우지 않으면 30분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계속 안아주다 보니 허리며 팔목이며 성할 날이 없고 잠도 잘 자지 못해 몸조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주말에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번갈아 가며 아기를 봐서 잠이라도 잘 수 있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아기를 혼자 보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분명 아기가 태어나면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던 제 바람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키우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아기가 안 자고 울기만 하면 너무 밉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며칠 전 아기가 갑자기 새벽에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아픈 아기에게 너무 미안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와서 피곤한 남편에게 투정도 심해지고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을 땐 멍해지면서 이대로 아이와 사라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한때겠지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의 사연을 보냅니다.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초보 엄마들에게 나타나는 산후 우울증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연이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 후 한참 후에야 딸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반대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별일 아닌 부분에 아내와 다투는 일도 생기게 되고요. 맞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네요. 네, 생각에도 밝은 생각과 어두운 생각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의도와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일 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해지게 되는데 왜 그 생각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강연은 사연자님뿐 아니라 청취자님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 마음은 점점 더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데요.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고 병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이 일어나 마음을 이끌고 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이제 틀렸어. 계속
부정적인 마음으로 끌려가다 보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좋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행한 쪽으로 이끌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 유명 아이돌 멤버였던 한 연예인의 아버지와 조부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누나가 발견해서 신고하게 되며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경찰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가 부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뒤따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아버지의 우울증과 유서가 발견된 점을 미뤄 동반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표면적으로는 연예인의 조부모와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장기간 치료해온 할머니의 치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분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 가족이 너무나 힘든 병이지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도 치매에 걸리시고 맙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부모를 봉양하던 아버지는 꽤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이었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의 날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기 하루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효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모를 극진히 모셔왔던 그는 더 이상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되지요. 물속 소용돌이에 빠지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껏 팔을 내저어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수많은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를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연예인인 아들에게 아빠가 너무 힘들다 이 말 한마디만 말해 주셨더라도 절망적인 아버지의 생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인 것 같아요. 네,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지난 2015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저머닝스 9525 편이 갑자기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비행기 잔해가 말해주듯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추락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부기장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였던 것인데요. 비행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생각하며 수사를 하던 중 블랙박스가 발견이 됩니다. 블랙박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이르고 기장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리를 틈타 부기장은 조종석의 문을 잠갔습니다. 당황한 기장과 승무원이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지만 다급한 외침을 무시한 채 비행기 고도를 급격하게 하강시킵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은 비명을 질러대고 기장은 문을 부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추락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얼마 안 돼 알프스 산맥에 추락하고 맙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부기장은 자신의 신체 결함 때문에 오랜 꿈인 대형 항기 기장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살을 계획한 것으로 봤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불행한 쪽으로 이끌리던 부기장은 혼자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되고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끌리던 부기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정말 끔찍하네요. 생각에 이끌리게 되면 나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불행을 끌고 가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스스로 자책하거나 생각 속에 이끌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교류할 때 비로소 어두운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불행으로 끌고 가는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죠. 내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는 환경이 약물 중독 극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험을 했는데요. 그는 약물 중독이 된 쥐들이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 놓으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쥐 공원에서 쥐들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암컷과 수컷과 함께 들였고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일단 쥐를 모두 모르핀 중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로 나뉘어 한 무리는 쥐 공원에 다른 한 무리는 좁은 공간에 넣었습니다. 그곳 모두에 물과 모르핀이 들어있는 물도 함께 넣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글쎄요. 두 물이 다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쥐 공원의 쥐들은 대부분 모르핀을 외면했습니다. 반면 좁은 공간의 쥐들은 여전히 모르핀을 가까이 하며 중독 성향을 보였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교류하면서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쥐공원을 만들어주고 쥐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짝짓기도 하고 놀이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쥐들이 더 이상 마약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마약을 한 달 동안 마시게 한 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독의 원인은 마약이 아닌 교류를 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들으니 교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것 같네요. 실제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20%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 뒤에 군인들이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 길거리를 다니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와서 가족의 품으로 간 군인들은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본국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95%의 사람들이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마약이라는 문제에서 또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으로 이 문제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문제가 닥쳤을 때, 불행한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건 이야기하면 안 돼.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더 생각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길 힘이 없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만으로 불행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막상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 속부터 후련해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해결책을 찾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화로운 오후 할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상대방은 검찰 직원이고 할아버지의 계좌가 노출되어 그 안에 돈을 빨리 다른 안전한 곳에 넣지 않으면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보이스 피싱이죠. 할아버지는 갑자기 닥친 문제에 놀라 통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출발하죠. 은행으로 가는 도중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돈은 얼마 있지도 않지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말이죠. 근데 한편 다른 생각도 들어집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이 많다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걸까? 자식들은 바쁜데 괜히 전화하면 걱정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내가 모르는 게 많잖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친구의 딸이 은행에 다니는 것이 생각이 나서 친구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친구 역시 딸에게 물어본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하죠. 잠시 기다리며 생각하던 중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은 보이스 피싱인 것 같다며 근처에 경찰서가 있냐고 물어보죠. 지나가던 길에 경찰서로 들어가 경찰서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게 됩니다. 경찰은 당장 핸드폰을 확인하고 보이스 피싱인이 검찰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람의 전화가 왔을 때 경찰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해서 이제 큰 일을 겪을 뻔했는데 이 다른 사람과 대화와 이 교류로 안전하게 피해를 예방하시게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도 있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불행이 영원할 것 같고 헤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생각이고 그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불행한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져나오기 힘들 땐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불행한 생각에서 벗어나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행한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나누고 교류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